이게 결혼이라고? 사위 맞이하는 거냐? 하인 드리는 거냐? 처음 장모님 집을 방문했던 날, 배달된 치킨 박스와 피자 박스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지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내 마음은 이미 바닥을 친 상태였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오빠 오는 날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시더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셨죠. 바빠서 그래. 치킨이랑 피자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라고 그래.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는 저와 간호사인 지연은 교제 3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었죠.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데이트, 여행, 서로의 가족 소개까지.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장모님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처음 장모님을 뵙던 날 지연이 미리 경고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긴 해. 이해해줘. 오빠 부부에게 특히 잘해주시거든. 그땐 단순히 형님 내외에게 잘해주시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지연의 오빠는 대기업 과장으로 남들이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죠. 반면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 대리. 키는 175에 특출난 것 없는 그냥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피자 박스를 열며 말씀하셨어요. 밥 먹고 갈래? 아니면 이거 먹을래? 테이블 위에는 밥과 김치 몇 점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지난주 오빠네 왔을 때는 갈비찜에 잡채에. 그래, 내 오빠는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너네야 뭐. 장모님의 말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제가 짐짓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장모님. 저 피자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그날 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오빠네 올 때는 항상 엄청 준비하시는데. 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개빡쳤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어머님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알아가실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장모님의 차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우리 결혼 준비 과정은 지옥으로 변해갔어요. 결혼식 장소를 결정하는 날 장모님의 차별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연과 저는 우리 형편에 맞게 작지만 예쁜 웨딩홀을 예약했어요. 비용도 적당하고 분위기도 좋았죠. 하지만 장모님과 지연의 오빠는 강남의 특급 호텔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내 딸을 시집 보내라고? 말도 안 돼. 장모님의 목소리가 웨딩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너무 창피해서 땅바닥으로 꺼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에 맞게 선택한 거예요. 여기도 충분히 예쁘고 좋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의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할 것 없이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 호텔에서 해. 그 말에 장모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마치 아들이 훌륭한 일을 해낸 것처럼 등을 두드리셨죠. 역시 우리 아들. 여동생 결혼식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나 정말 이러기 싫어. 우리 결혼식인데 왜 오빠랑 엄마 맘대로 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가슴이 저려왔어요. 지연아,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하자. 너무 무리하면 결혼 생활 시작부터 빚더미에 앉게 될 거야.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장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예약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형편에 맞게 시작해서 나중에 더 잘 살며 보답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 내 고집대로 해봐.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지연이가 평생 서러워할 텐데. 그렇게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눈에 들지 못한다는 서러움은 계속 커져갔어요. 결혼식 전날 리허설을 마치고 지연의 부모님을 모시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조용히 식사만 하셨고 장모님은 내내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내일 손님들이 와서 이런 초라한 곳 보면 뭐라고 생각하려나.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참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결혼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죠. 장모님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아들네는 다들 특급 호텔에서 결혼했는데 지연이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지연을 달래며 내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지연의 오빠 가족들은 내내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어두운 표정이었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의 오빠가 가족들을 데리고 따로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만 가볼게. 근처 고급 뷔페 예약해놨거든. 여기 음식은 영. 오빠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장모님의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처음 처가를 방문했던 날 또다시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이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반면 다음 주에 지연의 오빠 가족이 방문했을 때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죠. 엄마, 이제 그만해요. 매번 이러시면 우리 안 올 거예요. 지연이 참다 터져버린 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너희야 자주 오든 말든. 너희 둘 다 바쁘잖아. 뭐 특별히 해줄 필요 있나?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빠네는 안 바빠요? 왜 오빠네만 특별 대우하는데요? 장모님은 부엌으로 가시며 대꾸도 않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텔레비전만 뚫어지게 보셨고요. 그날 이후 지연은 점점 처가 방문을 꺼리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어했죠. 반면 우리 부모님은 지연을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작은 선물도 챙겨주셨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지연도 점점 시댁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 이제 친정 가기 싫어. 시댁이 훨씬 편해. 어느 날 지연이 내게 털어놨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정에서 서러움을 느끼는 아내를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추석 연휴, 우리는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방문하기로 했어요. 먼저 장모님 댁에 갔더니 역시나 반찬 몇 개와 참치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추석인데 이게 뭐예요? 지연이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너희 둘한테 뭐 특별히 해줄 시간이 어딨어? 내일 내 오빠네 오는데 거기에 힘을 써야지. 이번엔 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저희도 가족입니다. 이렇게 차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장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별? 무슨 차별? 난 그저 능력껏 대하는 거야. 내 오빠는 대기업 과장이고 넌 그저 중소기업 대리잖아. 내 오빠는 이미 집도 있고 너희는 전세살이고 다른 게 당연하지. 그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도리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더 잘 살게 되면 어머님도 저희를 다르게 보시겠네요. 그날 저녁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내내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명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저녁 식사였죠. 그날 밤 지연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차갑고 속물이라니. 정말 미안해. 전 그저 지연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의 행동이 지연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장모님은 과연 알고 계실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연과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지연은 병원에서 승진했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작은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며 틈틈이 공부했죠. 처가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얼굴만 비추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연의 오빠가 사업 확장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됐다는 겁니다. 급기야 회사 공금까지 손을 대고 도망쳤다는 소문까지 퍼졌어요. 여보, 오빠가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잠적했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엄마가 방금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 경찰이 집에 찾아왔대.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오빠는 회사 자금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사업 확장을 위해 빌린 개인 대출도 2억 원이 넘었어요. 결국 며칠 뒤 오빠는 자수했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처가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집 안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장모님은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고 장인어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딸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냉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 가족 체면이 다 말아먹었어.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의 잘못도 있지만 지금은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장모님은 체면만 걱정하고 계셨어요.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빠가 처형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회사와 합의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이사 갈 곳도 없대. 결국 엄마네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대. 지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가족이 장모님 댁으로 들어간다는 건 처형과 조카들까지 모두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우리는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오빠의 짐과 아이들 장난감이 거실 한켠에 쌓여 있었고 침실도 난장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와중에도 오빠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내가 뭐가 그리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장모님이 진심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은 깨졌습니다. 너희는 뭐 먹고 갈래? 냉장고에 김치 있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래? 여전히 저희에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망가져도 여전히 딸과 사위는 푸대접하는 장모님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진짜 이해 안 돼. 오빠가 저 모양인데도 우리한텐 여전히 차갑네. 이젠 그냥 포기할래. 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오빠의 사건 이후 처가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장모님과 오빠는 거의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이전에는 아들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여기셨던 장모님이 이제는 오빠를 볼 때마다 독설을 퍼부으셨죠. 돈도 명예도 없으면 내 자식도 아니다.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결국 이 꼴이 되었네. 장모님의 쏘아붙이는 말에 오빠는 점점 자존심만 세워갔습니다. 취직을 권유해도 콧방귀만 뀌었죠. 내가 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내 능력이면 다시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어. 허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빠는 전과자가 되었고 신용불량자로 금융권에서 대출은 꿈도 꿀 수 없게 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며 술만 마셨죠. 반면 처형은 악착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을 장모님께 맡기고 식당, 편의점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언니, 오빠 좀 말려봐. 이러다 정말 가정이 파탄 날 거야. 지연이 처형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지만 처형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내 오빠가 원래 그래. 자존심 하나는 세계 최고야. 다 망해놓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시간이 흐르면서 오빠의 무능함과 게으름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장모님 역시 처음엔 손자들을 봐주시며 오빠 가족을 도우려 했지만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누워있는 인간을 왜 내가 부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장모님의 분노 섞인 푸념은 매일 계속됐습니다. 이제 오빠는 장모님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존재가 되었죠. 그 사이 저는 회사 일과 병행하며 준비하던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였지만 지연의 도움과 제 노력으로 점점 성장해 나갔어요. 퇴근 후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주문 처리하고 새 상품 등록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망가지면 다 소용없어. 지연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모님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아내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쇼핑몰은 예상 이상으로 성공했고 작은 사무실도 얻게 됐어요. 직원도 2명 채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사업이라는 걸 가져본 셈이죠. 여보, 장모님 생신이 다가오는데 이번엔 좋은 선물 준비해서 찾아뵐까? 지연은 여전히 효심 깊은 딸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차별에 상처받으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려 했죠. 그래, 좋은 선물 준비하자. 요즘 쇼핑몰도 잘 되니까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고급 건강식품 세트와 명품 스카프를 준비했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장모님은 현관에서부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평소와는 달리 밝은 표정으로요. 아이고, 우리 사위 왔구나. 들어와, 들어와. 이상하게 친절한 장모님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저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희 오는 날 이렇게 차리신 적 없잖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은 머쓱한 듯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미안하다. 사위가 요즘 사업도 한다면서? 잘 된다고 들었어.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배달 음식이나 간단한 반찬 몇 개로 때우던 분이 갑자기 이런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음식을. 네,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요즘 여기저기서 내 얘기를 들었어. 쇼핑몰이 꽤 잘 된다면서? 월 매출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순간 의아했습니다. 월 매출이 5천만 원? 그건 제가 목표로 하는 숫자이지. 아직 현실은 아니었거든요.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정보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이고, 사람들 말이 다 그러던데 뭐. 내 오빠도 그러더라고. 사위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식사 내내 장모님은 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오빠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숨을 쉬시더니 마치 제가 구세주라도 된 것처럼 뭔가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 드디어 장모님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위, 이번에 내 오빠 생일인데 뭐 좀 해줄 수 없을까? 지연이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오빠가 요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장모님의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모든 친절이 결국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제 진짜 너무하시네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장모님은 놀라운 얼굴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내가 너희한테 뭘 안 해줬다고 그래.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로 저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오빠네만 챙기시고 저희는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 내 오빠가 잘 나갈 때는 좀 더 신경 썼지.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할 때야.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제가 참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아직 여유롭지 않습니다. 월 매출과 순수익은 다른 거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솔직히 장모님이 저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하면 지금 이런 부탁을 받는 게 좀 당혹스럽네요. 장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나 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그동안 많이 상처받았어요. 항상 오빠만 챙기시고 저희는 뒷전이었죠. 이제 와서 오빠가 망했다고 저희한테 손 내미시는 건 너무 실망스러워요. 장모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저희는 예의를 차려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속물일 줄은 몰랐어. 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장모님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실 거야. 그날 이후 처가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장모님은 몇 번 전화를 시도하셨지만 지연은 최대한 짧게 통화를 끝내곤 했어요. 저희는 그저 우리의 생활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또 6달이 흘렀습니다. 쇼핑몰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고 마침내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하게 됐어요. 작은 규모지만 제 이름을 건 첫 매장이라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지연도 병원 일과 틈틈이 저를 도왔고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오픈 행사 날 매장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부모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도 찾아와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의외의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셨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 사위가 가게 오픈했는데 안 올 수가 있나. 손에는 화분을 들고 계셨습니다. 축하 선물로 가져오신 거겠죠.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의 서운함과 상처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장모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예의를 갖춰 인사드렸습니다. 지연은 아직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장모님을 안내했어요. 매장 구경을 시켜드리고 차도 대접했습니다. 장모님은 내내 놀란 표정이셨어요. 이렇게 번듯한 가게를 차렸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칭찬을 듣는데도 왠지 씁쓸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지난번처럼 말이죠.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장모님이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야 장모님이 입을 여셨어요.
사위,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 역시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또 오빠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장모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 오빠가 정말 힘든 상황이야. 처형이 혼자 버티느라 너무 지쳐있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빠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었죠. 어머님, 오빠가 정신 차리고 직장을 구하거나 뭐라도 하려는 노력을 보이나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그런 모습은 없어. 자존심이 너무 세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지연이 한계에 다다른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주면 오빠가 더 안주할 뿐이에요. 오빠도 이제 나이가 40인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처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내 오빠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가 진하다면 저희한테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항상 오빠만 챙기시고 저희는 뒷전이었잖아요. 장모님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빠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도움도 소용없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도와주면 더 의존하게 될 뿐이죠. 장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연이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가정이나 잘 지킬게요. 오빠 일은 오빠가 해결해야 해요. 장모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한숨을 쉬며 일어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구나. 그렇게 장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저 단단한 표정으로 매장 정리를 도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계속 이러네. 괜찮아. 어머님도 나름 걱정이 많으신 거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지연과 제가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은 남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1년 후 저의 사업은 상상 이상으로 번창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월 매출 8천만 원을 돌파했고 오프라인 매장도 3곳으로 늘어났어요. 직원도 15명까지 늘었죠. 지연도 간호사에서 수간호사로 승진해서 더 안정적인 위치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드디어 전셋집에서 벗어나 작지만 우리 명의의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곳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입주를 앞두고 지연과 저는 설렘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집들이요?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지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들이에 초대해달래. 형부랑 오빠네 가족도 다 데려온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니. 그래, 뭐 한번 오시라고 하지. 우리 집 자랑도 할 겸.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아? 응.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이사를 마치고 집들이 날 장모님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오빠는 여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고 처형은 지친 표정이었어요. 반면 장모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좋은 아파트네. 사위가 대단하구나. 집안을 둘러보시는 장모님의 눈빛에서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음식을 내오는 동안 장모님은 계속해서 저를 치켜세웠어요. 사위, 요즘 사업이 더 잘 된다면서? 직원들도 많이 뽑았다고? 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빠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처형이 아이들을 돌보며 간간히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장모님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사위, 이번에 내 오빠 생일인데 뭐 좀 해주면 안 될까? 테이블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같은 요청이었어요.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사는데 형제 좀 도와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니? 내 오빠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있어. 조금만 도와주면. 그때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제가 형제한테 구걸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도 이제 취직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장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어요. 뭐, 아직도 그런 소리만 하고 있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식사 자리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바쁩니다. 아직 사업이 안정된 것도 아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해요. 오빠의 생일 선물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배신당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래,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처가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했니? 지연이 참다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오빠네만 챙기시고 저희는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배달 음식으로 때우시고 행사 때마다 차별하시고. 장모님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어머니, 이만 가시죠. 여기 와서 이런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처형도 아이들을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사위, 지연아, 미안하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는구나.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희가 결혼할 때 난 그저 지연이가 오빠처럼 잘 사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근데 오히려 너희가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았구나. 그 말에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정이나 잘 지킬게요. 저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장모님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바쁩니다. 나중에 뵙죠.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처가 식구들은 돌아갔고 지연과 저는 조용히 뒷정리를 했어요. 여보, 괜찮아?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그날 밤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사이다를 경험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장모님의 인정이나 오빠와의 비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의 기준도 아닌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